혹시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 한 분이 은행에서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은행 전체가 뒤집어졌거든요. 오늘부로 이 은행의 최대 주주는 저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실화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쫓아낸 직원들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동네에 사시는 박정호 할아버지세요. 올해 73살이시고 언제나 소박한 차림새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항상 낡은 체크 셔츠에 색이 바랜 면바지를 입고 다니세요. 신발도 한 10년은 신으신 것 같은 운동화를 신고 계시고요. 겉으로 보면 정말 평범한, 아니 어쩌면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신 것 같은 모습이에요. 저희 동네에서는 할아버지를 그냥 조용한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워낙 말씀이 적으시고 혼자서 조용히 지내시거든요. 가끔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인사하시고 지나가시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매달 둘째 주 화요일이면 꼭 정장을 입고 나가세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깔끔한 회색 정장에 구두까지 신고 말이에요. 저는 처음엔 병원에 가시는 줄 알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큰 병원 갈 때 정장 입고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할아버지를 따라가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간 곳은 우리 동네 미래은행 본점이었어요. 그것도 VIP 라운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의외였어요. 평소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할아버지가 VIP 라운지를 이용하신다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VIP 라운지에 들어가시자마자 직원들의 표정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또 오셨네요. 한 직원이 할아버지를 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표정이 영 좋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차를 드시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계속 할아버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뭔가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저분 매달 오시는데 별로 큰 거래도 안 하시면서 VIP 라운지만 이용하세요. 정말 그러게요. VIP도 아닌데 말이죠. 직원들이 할아버지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님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1시간 정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새로운 젊은 직원이 할아버지께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여기는 VIP 전용 공간이에요. 일반 고객 대기실로 가주세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직원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VIP 전용이라고요. 규정상 안 됩니다. 그 젊은 직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봐도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조금 붉어지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정말 나가주세요. 다른 VIP 고객들이 불편해하세요. 그때 다른 직원도 나와서 할아버지를 둘러쌌어요. 정말 민망한 상황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드신 분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서려고 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서류 같은 것이었는데 두꺼운 봉투에 들어있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주세요. 직원이 재촉했지만 할아버지는 묵묵히 그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걸 한번 보세요. 직원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직원도 궁금해서 서류를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2명 다 말을 못하겠다는 표정이 됐어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목을 빼고 봤는데 그 서류 맨 위에 이런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미래은행 주식 매입 확정 통지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지분율이 무려 51%라고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부로 이 은행의 최대 주주는 저입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할아버지가 최대 주주라는 말씀을 하시자 직원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멈춰서 있었죠. 이게 무슨... 젊은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보며 계속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나이 좀 든 직원이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뒤로 휘청거렸어요. 과장님을 불러야겠어요. 그 직원이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이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하셨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시 소파에 앉아서 차를 드시기 시작하셨죠. 몇 분 후 숨을 헐떡이며 과장님이 나타났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과장님이 직원에게 물어보자 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가 이분을 VIP 라운지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서류를 보여주시면서 과장님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순간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었죠. 이게 진짜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네, 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과장님이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깨닫고는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할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 젊은 직원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정말 놀라웠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더 알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점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급하게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지점장이 곧바로 은행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하셨어요. 그냥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시거나 괜찮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실 뿐이었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지점장이 도착했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말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고 숨도 거칠게 쉬고 있었거든요. 지점장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깊게 인사를 했어요. 박정우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까 더 충격이었어요. 우리 동네 조용한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니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점장님,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네요. 사무실로 갈까요? 네, 당연히요. 지점장이 할아버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사무실에서 지점장이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최대 주주님을 몰라보고 쫓아낸다고?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특히 할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 젊은 직원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1시간 정도 지난 후 할아버지와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지점장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할아버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하셨어요. 지점장이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부로 우리 은행의 경영진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정우 회장님께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원들 앞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은행을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고객 서비스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해주세요. 그게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했던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그 직원을 바라보시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내일부터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으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평가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당연히 해고될 줄 알았는데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왜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존경받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씨가 정말 넓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날 오후 늦게 은행을 나오셨어요. 여전히 평상시와 같은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왠지 걸음걸이가 더 당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큰 부자가 되신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앞으로 이 은행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였어요. 할아버지의 새로운 경영 방침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정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 댁에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문을 열어주신 할아버지를 보니 평상시와 똑같은 낡은 체크 셔츠 차림이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제가 너무 무례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며 차 한 잔을 내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네요. 물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는 멀리 창밖을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말 작은 동네 어귀에 있는 그런 가게였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에 한 청년이 우리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서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 청년이 말하길 창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청년의 눈을 봤어요.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진 전 재산 500만 원을 그 청년에게 투자했어요. 500만 원이라니 50년 전이면 정말 큰 돈이었을 텐데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했어요. 그 어린 놈 믿고 돈을 주다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한 청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청년이 바로 현재 미래그룹 회장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래그룹이라면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 청년은 약속을 지켰어요. 5년 후 저에게 찾아와서 원금의 100배를 돌려줬고 그 후로도 계속 저를 동업자로 대해줬어요. 그렇게 50년 동안 함께해온 거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렇게 큰 부자시면서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가 살아생전에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돈은 써야 할 때 쓰는 거지 허영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당신이 번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도 매달 은행에 가시는지를. 혹시 자선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달 둘째 주 화요일마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장학금과 의료비 지원금을 보내고 있어요. 벌써 30년째입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은행을 인수하게 된 건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지난달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은행에서 서민들한테 대출을 너무 까다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해서 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지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평상복을 입고 가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어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은행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외모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은행으로 만들고 싶고요. 그때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 젊은 직원은 어떻게 됐나요?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 달 후, 미래은행에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모든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았고 서민들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도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 젊은 직원이 이제는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직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달 둘째 주 화요일마다 은행에 가세요. 하지만 이제는 VIP 라운지가 아니라 일반 창구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왜 일반 창구를 이용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모든 고객이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그 낡은 체크 셔츠를 입고 조용히 살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소박한 모습 뒤에 얼마나 따뜻하고 큰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고요.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조용히 선행을 베풀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